자,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약품이나 신소재들, 그 시작점에는 뭐가 있을까요? 바로 화학자들이 쓰는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알코올, 페놀, 그리고 에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좋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. 오늘의 주인공 알코올입니다. 알코올을 알코올답게 만드는 건 바로 이 마이너스 OH, 하이드록슬기인데요. 이 그룹이 sp3 혼성탄소에 딱 붙어있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소가 4개의 단일 결합으로 아주 안정적인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. 뭐랄까 아주 튼튼한 기반 위에 기능 그룹이 달려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저 마이너스 OH 그룹이 어디에 붙느냐,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페놀이나 에놀처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분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유기화학에서는 정말이지 위치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룰 도구들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? 이 분자들을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건 결국 OH 그룹 주변이 얼마나 붐비냐의 문제예요. 주변에 탄소가 하나 붙어 있으면 1차, 2개면 2차, 3개면 3차. 아주 간단하죠? 그런데 이 단순한 차이가 나중에 알코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자, 알코올 가족의 종류는 이제 알았어요. 그럼 도대체 이 친구들은 왜 특별할까요? 알코올만이 가진 독특한 개성, 그 특성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. 분자 크기는 거의 똑같은데 왜 하나는 액체고 다른 하나는 기체일까요? 이게 바로 알코올이 그냥 평범한 탄화수소와는 차원이 다른 이유를 보여주죠.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.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? 에테인은 영하 89도에서 끓는데 에탄올은 영상 78도에서 끓습니다. 이 엄청난 차이, 분명 에탄올 분자들 사이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. 네, 정답은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. 이 마이너스 OH 그룹이 마치 자석처럼 다른 분자의 마이너스 OH 그룹과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. 분자들이 서로 손을 꽉 잡고 있으니 이걸 떼어내서 기체로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. 그런데 이 OH 그룹의 힘은 끓는 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. 또 다른 중요한 특성, 바로 산성도를 보면 그 차이는 더 어마어마합니다. 페놀이 알코올보다 조금 더 산성인 수준이 아니고요. 무려 100만 배나 더 강한 산성을 띱니다. 100만 배요?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? 비밀은 바로 안정성에 있습니다. 페놀이 양성자를 잃고 나면 음전화를 띠게 되는데 이 부답을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족 고리 전체가 함께 나눠서 짊어져요. 훨씬 안정적이니까 양성자를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과거에는 이 강한 산성 때문에 페놀을 소독제로 쓰기도 했어요. 자, 이제 알코올이 어떤 친구들인지 감이 좀 오시죠?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재료들을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? 화학자들의 레시피를 한번 엿보겠습니다. 가장 많이 쓰이고 또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카보닐 화합물에 환원시키는 겁니다. 카보닐 화합물에 있는 ClWO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해서 알코올로 바꾸는 거죠. 알데하이드, 케톤, 에스터, 카복실산, 얘네들을 전부 알코올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케톤을 2차 알코올로 만드는 레시피입니다. 정말 간단해요. 일단 케톤을 준비하고요. 거기에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같은 환원제를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양성자를 공급해주면 짜잔! 2차 알코올이 완성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환원제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.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, NaBH4는 좀 순해서 알데하이드랑 케톤에만 작용하는 정밀 도구 같아요. 반면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, LiAH4는 엄청나게 강력해서 에스터나 카복실산까지 웬만한 건 다 환원시켜버리는 뭐랄까 만능 해머 같은 녀석이죠. 자, 이제 우리 손에 기본 구성 요소인 알코올이 쥐어졌습니다.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이 재료를 가지고 훨씬 더 복잡하고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죠. 알코올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응 중 하나는 바로 산화입니다. 이건 우리가 방금 배운 환원 반응의 정확히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알코올을 다시 카보닐 화합물로 되돌리는 거죠. 근데 이 산화 반응의 결과는 어떤 알코올로 시작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.
1차 알코올은 알데하이드로 만들 수도 더 나아가 카복실산으로 만들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고요. 2차 알코올은 딱 케톤이 됩니다. 그럼 3차 알코올은요. 웬만한 산화제에는 반응을 안 해요. 좀 튕기는 친구죠. 알코올을 변형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탈스 반응입니다. 말 그대로 물 분자 H2O를 쏙 빼내는 건데요. 산과 열을 좀 가해주면 알코올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아주 유용한 탄소-탄소 이중결합, 즉 알켄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알코올에 가까운 친척들을 좀 만나볼까요? 이 친구들을 보면 유기화학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. 알코올의 산소 O를 바로 아래 주기율표에 있는 황 S로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사이올이 됩니다. 구조는 비슷한데 성질은 꽤 달라요. 특히 아주 악명 높은 냄새를 풍기는 걸로 유명하죠. 그리고 여기 에터와 그 황사촌인 설파이드가 있습니다. 에터는 산소 양쪽에 탄소 사슬이 달린 구조인데 수소 결합을 못해서 끓는 점은 알코올보다 훨씬 낮아요. 그런데 바로 이 점,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잘 안 섞이고 반응도 잘 안 하는 성격 덕분에 아주 훌륭한 용매가 됩니다. 반면에 황을 가진 설파이드는 훨씬 더 반응성이 좋아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. 이건 화학자들이 에터를 만들 때 정말 애용하는 윌리엄슨 합성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인데요. 한 분자가 다른 분자의 뒤를 공격해서 특정 그룹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. 덕분에 화학자들이 원하는 구조의 에터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믿음직한 기술이죠.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조립되고 변형되어 온 그야말로 자연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. 자, 이제 이 재료들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. 우리는 이것들로 다음에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?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지 않을까요?